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이번 주 이제 멤버십 영상은요, 그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그런 금은 투자 매수 매도에 대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단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다루지는 않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기에는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이 RSI 지표라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고점과 저점을 잡는 그런 팁을 알려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특정 기간에서 금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기간이 있고 또 하락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미리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는 매수를 잠시 미룬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RSI 지표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RSI 지표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해서 좀 시장이 과열되었으니 앞으로 조정이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2년 11월에 이렇게 70을 넘어간 이후 어김없이 조정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12월 1일에도 이렇게 70을 넘어가고 나니까 바로 단기간으로 조정이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12일에 이렇게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뒤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어김없이 조정이 한번 찾아오고 다시 70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다시 조정이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을 넘진 않았지만 아직도 좀 이제 과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적극 권장드리기에는 아주 단기간으로 봤을 땐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는 다르게 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월부터 시작해서 쭉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횡보할 때는 RSI 지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RSI 지표가 지금 52 정도로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단기 저점은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알려드릴 진짜 꿀팁을 뭐냐면요, 사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선물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이나 은을 투자할 때 이 금 가격, 은 가격은 금 선물 시세고 은 선물 시세잖아요. 근데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질 않다 보니까 이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매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선물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꿀팁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멤버십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넘기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선은 먼저 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먼저 계약한다, 먼저 거래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직은 실제로 이 금이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월에 넘겨받을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3월에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이제 금 선물 매수라고 하고, 반대로 내가 금 선물을 매도하는 건 내가 3월에 금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을 금 선물 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롱 포지션, 그리고 매도하고 있는 상태를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넘겨받을 그 계약을 사는 것을 이제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 그리고 미리 파는 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을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하락하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락에 베팅하는 걸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선물은 미리 계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이 3월에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5월에 나오는 채굴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10월에 채굴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3월에 채굴될 거를 미리 살 거냐, 5월에 채굴될 걸 미리 살 거냐, 10월에 채굴될 걸 미리 살 거냐, 요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앞단에 있는 것부터 당연히 먼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지금이 1월이라면. 근데 그럼 이제 3월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내가 이 금을 현물로 받을 게 아닌데, 이 투자자들은 레버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3월에 내가 실제로 그 금을 받으려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계약상으로만 해서 가격이 오르면 이 계약을 되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할 뿐이기 때문에 이 3월이 되면 이 3월에 계약했던 걸 이제 파기하고 그 다음에 5월로 새로 계약을 해가면서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겠죠. 내가 1년 동안 보유할 거라면 3월 걸 샀다가 3월이 다가오면 5월 걸로 갈아타고 5월이 다가오면 10월 걸로 갈아타고 하면서 이렇게 다음 만기로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만기는 금이랑 은 같은 경우는 2월, 4월 이렇게 해서 6, 8, 10,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이 인도일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금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진짜로 그 금을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2월 23일까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내가 가진 금을 넘겨줘야 돼요. 혹은 만약에 내가 진짜 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렇다면 23일에는 현재 금 가격에 맞는 그 돈을 이 사람한테 넘겨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체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선물 시장은 보통 레버러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 1계약당 금 100개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라고 친다면 금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100만원치의 내가 금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넣고 이 계약을 실행시키겠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의 계약금만 넣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10만원에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사람도 10만원에 매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계약 자체는 100만원짜리 계약이죠. 근데 2월 23일이 됐는데 이 사람이 10만원치 계약을 하고 막상 계약 당일이 됐더니 나 사실 100만원 없어. 나 계약금 10만원으로 얘 오를 줄 알았지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면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1월 말이 되면 31일이 되면 강제로 규제를 합니다. 이 금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네 만약에 2월로 넘어가게 되면 너네가 진짜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만 원을 채워 넣어 라고 이렇게 규제를 해요. 만약에 90만 원을 채워 넣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강제로 이 계약 파기시킬게 하면서 매수했던 사람은 이 매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하고 매도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매도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도되는 날은 2월이고 인도되는 날 전달의 말일에는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당한다. 만약에 내가 이때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금에 쭉 투자하고 싶다면 이 90만 원을 채워 넣거나 혹은 2월에 했던 계약을 파기하고 4월 걸로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롱 포지션을 1월 말 전까지는 무조건 청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청산을 안 하면 선물 시장에서 강제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이 90만 원을 안 넣었을 경우에.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럼 1월 말쯤 되면 이제
2월물과 4월물이 있는데 2월물에서 4월물로 넘어가야 돼요. 모든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은 다 2월물에서 4월물로 넘어가야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했던 포지션도 매도했던 포지션도 다 싹 다 정리가 이루어지고 1월 말이 지나서 2월 1일이 되면 모든 포지션이 새로 이 4월물 포지션으로 쫙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월 말이 다가왔어요.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롱 포지션을 청산당하는 거니까 롱 포지션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롱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건 바로 매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월 말이 다가올수록 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겠죠. 왜냐하면 포지션을 청산해야 다음 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지 않아도 1월 말이 지나가 버리면 강제로 청산당해서 이 매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멤버십에서만 오픈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멤버십에 가입할 수 없는 학생들과 같은 분들에게도 일종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영상 중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하면 후원해주신 멤버십 분들에게 죄송스럽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